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합의 불안감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칠레에서 에이펙 회의에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협상에 대한 서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원했던 그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의 주요한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합의의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역시 완벽한 합의가 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팩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합의를 했다가 깬 적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큰 걸 요구했었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그것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5G 다음이죠. 6G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동통신 개발 개시 소식이 있습니다. 5G 다음 이동통신에 대한 그쪽의 개발을 시작을 했다 그런 소식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웨이 쪽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도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죠. 미국이라든지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겠지만 중국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미국 쪽에서 의심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U+에서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 걸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습니다. 역시 그 통신이라는 게 안보와 직결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 쪽에서 그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정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중국의 장비 공급을 중단한다 소식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장비 업체죠. 네덜란드의 ASML이 중국의 장비 공급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책 관련해서 결국은 미국 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 반도체 쪽에 굴기를 거의 내세웠었는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쪽의 어떤 그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기술력의 어떤 그 급격한 진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생산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장래에 경쟁 기업들이 출현하는 걸 좀 막는 그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그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반등 전환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상승 양봉 마감을 했었죠. 다행입니다. 장중에 하락했었는데 장막판에 끌어올렸어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너무 좀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그리고 추가 하락 건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약했는데요. 코스닥은 결국은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바이오가 좋지 못했어요.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삼성전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증시 장중에는 특별한 흐름이 없었어요. 중국이 좀 약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어제 결국은 뭐 고점에서 크게 치고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좀 하락했고요.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더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한국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정상적이라면 한국 시장이 하락하는 게 맞았는데 결국 막판에 그냥 그 끌어올리면서 억지로 상승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약했죠.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은 도움을 주지 않았었던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쉬어가야죠. 다른 대형주들이 그 역할을 좀 더 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피는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어요. 통신업이 강하면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도록 하실까요? 지수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는 상승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시가부터 약했고요. 그리고 더 밀리면서 결국은 하락했어요. 굉장히 약했었죠.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은 자,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지수 흐름하고 거의 똑같죠. 예, 분봉도 거의 막판에 쏟아지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 쪽에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상태고요.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죠. 예, 그리고 나서 자,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상승했는데 자, 5시에 동시효과 때 어땠습니까? 동시효과에 하락하고 있었죠. 근데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역할을 했죠. 뭐 점이 하나 찍혔지 않습니까? 아래에 있다 그냥 확 튀니까 삼성전자만 튀면은 그냥 지수는 좀 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보시면은 코스피가 뭐 크게 반등하지 못했죠. 그나마 대형주들이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더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봐도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선물 쪽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선물 지수 따라서 그대로 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선물 쪽에 흐름이 중요하게 지수에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뭐 옵션 쪽의 흐름도 별로고요. 장중의 흐름도 별로였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해외 증시죠. 어제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 못하니까 한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최고가 돌파했는데 한국은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행인 건 단기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것이죠. 미국이 여기서 가주면은 다음 주가 만기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 좀 튈 수 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가는지 안 가는지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시장의 결과가 중요하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다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됩니다. 다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장중에 흐름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점 수요일에 기록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크게 반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쭉 밀릴 수도 있어요. 쭉 밀릴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강하게 반등한다고 해도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2175, 2180 뭐 그 정도까지 한 번 정도 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미국 시장이 계속 튀어주거나 아니면은
선물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 매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반등의 크기가 얼마 정도 나올지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는 강하게 튀어주려고 하면은 미국이 받쳐줘야 돼요.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변수라고 하면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만기주에는 어떤 흐름이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반등이 충분히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쭉 해줬다고 하더라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까지는 상승을 했거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올려놓고 이제 청산을 할 것인지 뭐 그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결국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조금 더 버티려고 하는 고점 혼조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이 강했고요. 통신업종 인스코비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또 다른 그 통신주들도 괜찮았었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했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괜찮았는데요. HLB, 자, 한번 보실까요? HLB가 크게 상승했어요. HLB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종목 하나로 업종 지수가 좀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LGU 플러스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특이하게도 앞 글자가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LGU 플러스는 오늘 통신주들이 강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계 조정받으면 접근하세요. 곧바로 조정받으면 접근해도 되는데 좀 갔다가 조정받으면 그때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5G 상용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뭐 그동안 없었나요? 그런데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버티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지수가 또 애매한 구간까지 와서 특별히 끌어올릴 만한 종목이 없을 때 통신주들 좋죠. 통신이나 전기가스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수가 그만큼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 종목도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어쨌든 앞에 NHN이 붙었다는 게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세요. 너무 지금 상승이 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언제든지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저점이다 생각하면은 묻어놓으면 결국은 한 번 정도 가주는 종목인데요. 지금은 한번 갔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LGU 플러스죠. 네, LGU 플러스. 자, LG 플러스 보시면은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죠. 이제 거의 저점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난하다는 것이죠. 뭐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반등하면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꺾이면은 빨리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여기서 곧바로 조정을 받으면은 없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갔다가 조정받으면 그때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자, 이 종목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왔죠. 전고점. 길게 보면은 지금 저점 9,000원에서부터 100% 넘게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뭐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좋은데 이 종목은 한번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한 번 정도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확실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그런데 그럴 만한 호재 정도는 안 되고요. 다만 기업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항상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뭐 가격 메리트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종목입니다.
전자결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꾸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만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 추세는 뭐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점 혼조세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위로 좀 강하게 더 튀어주는지 아니면은 그냥 좀 밀리는지 그게 결정될 거예요. 미국 시장이 가격 멜트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확 밀리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장중에 확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을 장중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중 흐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역시 크게 밀리기보다는 혼조세 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까지는 지수의 단기 고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점에서 확실히 더 밀려야지 지금 정도 밀린 걸로는 고점 찍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에 뭐 반등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서 버티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역시 미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강한 종목군 단기 매매 반복 똑같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은데 역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이 좋은 종목만 공략하세요. 무리하게 그렇지 않은 종목 공략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파생은 단타 대응 장중에 말씀드렸었죠. 위로 좀 강하게 튀었다 싶으면은 단타로 하방 그리고 좀 많이 밀렸는데 하면은 위로 상방 단 장중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지금은 뭐 위로 보기에는 지수가 너무 반등했기 때문에 아래로 보려면은 오히려 확실히 밀리고 나서 조금 반등 시도할 때 그때 하방을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확실하게 더 반등한 후에 뭐 일전에 지수대로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역시 아래를 한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천농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용 괜찮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